그래서 오늘 플랜을 좀 요약을 하자면 매수 타점을 먼저 보되, 지금 근데 움직임이 좀 갈리는 움직임이죠. 매수 추세라기보다 좀, 저는 이걸 리그레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, 계속해서 약간 돌아오고 채널을 맞고 돌아오고 약간 이런 형식이라서 리그레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, 약간 이 리그레션 형식으로 지금 매수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뭐 이런 공격적인 타점을 잡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이런 데서 이제 만약에 이탈 돌파 잡으면 고점 근처에서 맞고 다시 돌아오니까, 고점 근처 맞고 다시 돌아오니까, 만약에 잡는다면 약간 바닥 근처에서 잡는 그런 리그레션 타점이, 눌림 타점이 괜찮을 것 같고, 매도를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공간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수 어느 정도 힘을 회복하면 이 공간 어디가 지지가 될지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매도로 힘을 빼주고 난 이후 그 다음 매도를 노려보는 게 좀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. 네네, 지금 보이는 이평선도 거래량 가중 이평선이에요. 근데 제가 임의로 여기 파라미터 값이라고 하죠. 파라미터 값, 그러니까 뭐 20일 평균으로 캔들 20개를 평균으로 할 건지 뭐 60개를 평균으로 할 건지, 이거는 제가 임의로 좀 조정을 해놨어요. 60이 제가 보기에 뭔가 제 기준에 추세를 판단하기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서 60으로 해놨습니다. 이게 이 60으로 해놓으면은 정확하게 제가 계산값을 뭐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이평선 있잖아요. 보통 8선, 21선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. 그 8선, 21선이 골든 크로스 할 때 보통 예를 들어 8선, 21선이 골든 크로스 할 때 가격이 이 평선이랑 V왑이랑 이 거래량 가중 이평선이랑 이렇게 교차를 하더라고요, 보통. 아니면 뭐 데드 크로스 할 때 이런 공간에서 보통 이렇게 가격과 V왑이 이렇게 교차를 하는 거죠, 반대 방향으로. 제가 그냥 뭔가 하다가 계속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오길래 저는 60으로 좀 조정을 해놔서 보고 있어요. 데일리급에서도 봐도 여기 약간 매물대 지금 가장 많다는 표시거든요. 여기 이 파란색이 가장 많다는 공간인데, 어느 정도 매물대를 좀 맞는 공간이라서 매수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고 매도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그리고 지표 잠깐 체크해보자면 10시 반에 표 잠깐 있었죠. 근데 뭐 CPI나 BPI처럼 그렇게 크게 흔들지는 않았고, 12시에 또 지표가 있기는 한데 제 기억에 그렇게 별로 흔들지 않는,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지표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딱히 일단 지표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고점 대비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50%, 이제 50% 목선까지 도달한 공간이잖아요.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매수로 다시 이 내려왔던 이 힘을 상쇄를 하고 어느 정도 매수로 지금 힘을 회복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장 시작하면 매수 셋업 위주로 타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타점을 좀 잘 잡아야겠죠. 오늘 약간 갈리는 장세니까. 이럴 때 이 3개짜리 있잖아요. 리그레션 채널이라고 여기 닌자 차트에 있는데, 이런 거 그려보면 괜찮아요. 이게 채널의 기울기를 알아서 얘가 좀 조절을 해주거든요. 이런 거 그려놓고 매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오셨네요. 민우님도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28분 문 열어. 오늘 한 2승, 3승 정도만 챙길 수 있으면 기분이 좋겠네요. 근데 매일같이 2승, 3승만 챙길 수 있어도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죠. 매일 2승, 3승이면 뭐 이미 떼돈 벌었겠죠. 근데 뭔가 트레이딩 하실 때 목표를 그렇게 크게 안 잡으셔도 돼요. 이 프랍 트레이딩의 사실 구조가 그렇잖아요.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계좌를 여러 개 운영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목표 크게 안 잡으시고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두 승, 1승, 2승, 뭐 많이 이기면 3승, 4승 정도에서 매매를 마무리 하셔도 나중에 이제 실력이 쌓이면 다계좌로 가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불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그렇게 많이 이기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진 않습니다. 꾸준히 이기는 게 사실 중요하죠. 아니면 잃을 때 근데 적게 읽는 게 진짜 중요해요, 프랍에서는. 네, 일단 장 시작했네요. 일단은 매수 셋업 위주로 탈 생각이에요, 저는. 일단 아래에서 일단 눌림으로 잡을 생각이니까 일단 아래에 지정가로 일단 하나 걸어 놓을게요. 일단 바로 치고 올라가는 건 저는 잡지 않겠습니다. 잡지 않고 눌림 어느 정도 나오는 걸 좀 기다려 볼게요. 이런 공간이겠죠, 만약에 들어간다면. 그 움직임이 과격한데요, 이거. 일단 취소할게요. 일단 바닥을 다시 테스트하러 가네요. 여전히 매도 컨티니에이션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. 네, 럭키비키가이님도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제하 장외 거래로 이미 플러스라고요. 그거 좋네요. 근데 거래 시간대를 일정하게 하는 게 처음에 매매 시작할 때는 좀 더 바람직합니다. 물론 장외 찬스가 나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
제가 하는 시간대 아니면 일단 매매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. 제가 뭐 그렇게 고수가 아니다 보니까 실력이 쌓이면 나중에 장외 거래도 하고 더 여러 가지 상품들도 거래를 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일단은 네, 시간 나실 때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매수로 진입을 할게요. 이거는 횡보 가는 안에서 매수가 좀 더 옵티멀한 것 같거든요, 제 생각에. 네, 조금 너무 공격적이었나요? 한번 힘을 좀 빼주고 가는 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타점이 공격적으로 잡혔네요. 여기 타점 자체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차라리 들어간다면 그래도 최소한 이 이후가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타점 최소한. 손절은 저점 좀 아래에 걸어두겠습니다. 이거 나오는 게 좋아 보이네요. 손절 맞았네요. 아하. 그럼 타점 자체가 너무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요, 제 생각에. 바닥 근처라서 좀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좀 공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좀 너무 공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오실레이터만 봐도 좀 너무 공격적이었다는 걸 볼 수 있죠. 아직 확실하게 양으로 힘을 끌고 온 공간이 아니잖아요. 지금 아래로 칠 때는 이만큼 쳤는데 양으로 끌고 올 때는 이만큼밖에 안 쳤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타점이 맞았을 것 같네. 약간 이렇게 다이버전스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 공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면 만약에 여기서 치고 올라오면 여기보다 좀 더 양으로 이제 전환한 상태가 되죠. 오실레이터가. 한 번 정도 더 기다릴게요. 기다리니까 이번엔 가버리네요. 그쵸, 확실히 이 공간보다는 이 공간이 괜찮았죠. 근데 저는 여기서 이미 한번 좀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손절을 맞아가지고 이 다음에 치고 나서 한번 잡아볼게요. 이 정도 힘을 좀 치고 나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약간 아래에서 눌림으로 담아볼까요? 잠시만요. 이거 뭔가요? 오늘도 2패 시작이면 내일 까다로운데요. 내일 50% 추첨하시나요? 네네, 내일 50% 하고 있어요. 근데 오늘 하는 거요. 시청자분들한테 그래도 내일 한다고 예정을 해놔서 죄송하지만 힘들 것 같아요. 오늘 하는 건 순간적으로 좀 낙폭이 심하네요. 이거는 좀 생각지 못하는 움직임이네요. 보통 이런 공간 바닥 근처 테스트하면 웬만하면 고점까지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글쎄요, 매수 셋업 잡기가 꽤 꺼려지는데요. 왜냐면 지금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는 상황이에요. 이렇게 지금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약간 삼각수렴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매수 잡기가 좀 까다롭네요. 이러면 앞에서 손절을 좀 맞았으니까 이런 공간에서 일단 매수 셋업을 피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매수로 힘을 회복한 공간, 이런 공간에서 매수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지금의 플랜, 이 공간에서는 플랜을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타면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바닥이 아니라 이 채널 하단부 근처에서 매도를 잡기보다 이런 공간처럼 매수가 실패하고 내려오는 공간에서 매도를 잡아보는 게 이 다음의 플랜일 것 같아요. 지금 이 공간에서. 근데 요새 장의 방향성이 계속해서 크지 않은 장세가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 매수로 갈지 계속해서 매도로 갈지 알 수 없네요. 일단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까지 기다려 볼까요? 지금 매수했는데 좋은가요? 글쎄요. 저는 뭐 추천드리는 매매에 대한 어떤 방향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라서 좋은지 나쁜지 얘기해 드릴 수는 없네요.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매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제 관점에선 그렇습니다. 물론 이 하단부 근처라서 맞고 다시 상단부까지 갈 수도 있죠. 상단부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걸 매수로 먹기보다 저는 이 지금 추세 자체가 좀 더 매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단부 맞고 떨어질 때 매도를 노리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거라는 생각입니다. 이제 앞에서 좀 여기는 확실히 좀 너무 공격적이었고 여기는 좀 안 좋았던 스팟이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손절을 맞았으니까 리테스트하는 매수가 손절을 맞았으니까 지금 당장에는 일단 매수 플랜은 없을 것 같아요. 물론 이 하단부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다는 그런 관점 하에서 이 공간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겠죠. 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로 하는 매매 성격이 그런 매매는 아니라서 저는 윗공간에서 매도를 잡겠습니다. 윗공간 부딪히고 떨어질 때 오늘 지옥 같다 천국 같다. 근데 그게 보통 횡보장세에서 그렇게 많이 돼요. 횡보장세에서 방향성이 많이 없으니까 크게 손절을 맞기도 하고 크게 익절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. 끝에서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끝에서 들어가는 그런 매매를 계속해서 한다는 가정하에 저는 한 계약 롱 들어갔어요. 밑에서 계속 롱 3계약까지 받아볼 생각이에요. 현재 롱 포지션은 100포인트만 먹으면 좋겠네. 100포인트요? 와, 저는 그렇게 좀 길게 가져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이런 공간에서 이때 들어가셨다는 건데 그 다음에 이 채널 상단부까지 노리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길게 가져가는 매매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일단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런 좀 약간 스윙의 관점이면 뭐 매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충분히. 이게 횡보장세에서 발라먹으려다가 보통
벗겨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저는 오히려 횡보가 좋더라고요. 한 포지션으로 일정 가격 밴드 물타면 되돌려서 수익으로 나오는데 원웨이에서는 반대 포지션 잡다가 큰 손실 봐서. 그쵸? 보통 그런 물타기 형태나 횡보의 매매 형태가 그런 경우가 많죠. 물타서 손실을 좀 크게 보는 원웨이에서. 나스닥에서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. 횡보 매매를 조심해야 됩니다. 왜냐면 물론 최근 기준으로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원래 나스닥은 좀 추세로 갈 때 강하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에서는 횡보 매매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코인류는 좀 횡보 매매가 좀 더 적합할 수도 있지만 나스닥은 그렇지 않거든요. 보통 이제 원웨이가 나오면은 이제 반대로 저같이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이 좀 더 수익을 내기 좋고 좀 강하게 치고 갈 수 있게 되죠. 반대로 횡보 매매하는 사람들은 원웨이가 많이 나오는 장세에서는 오히려 더 한번 물 탈 때 크게 잃잖아요. 물을 계속 타니까 물 타고 3번 타면은 크게 잃는 거니까.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저희가 풀업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실계좌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하게 될 거잖아요.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은 물타기 하면은 계좌가 근데 한 번에 터질 수가 있어요. 한 번에 뭐 열흘 30일 횡보 가면서 잘 먹었다고 잘 먹었더라도 한 번에 진짜 원웨이 나오는 날 물 잘못하다가, 왜냐면 계속 물 타는 습관이 들어있잖아요. 물 타는 습관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또 오늘 또 물 타면 살려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물 타서 진짜 크게 계좌를 날리고 깡통 차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역추세 매매를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. 물론 그런 횡보 매매, 역추세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사람의 심리상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사람은 기억의 동물이잖아요. 물론 망각의 동물이기도 한데 어느 정도 항상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내가 여기서 물 탔으면 살려줬고 전에 물 타서 살려준 그 기억들이 나중에 그 계좌를 깡통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러게요. 일단 매도는 이런 윗공간을 좀 터치하고 가주길 바랬는데 그런 게 안 나오네요. 오, 고각으로 쏘는데요 갑자기. 지표인가요? 12시? 네, 중요도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지표의 영향인지 정확하게는 지표가 맞을 것 같긴 해요. 지표가 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포인트적으로 보면 20포인트밖에 안 떨군 거예요. 저희가 틱차트로 봐서 그렇지 20포인트밖에 안 떨군 거라서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러면 채널 자체가 조금 그래도 이런 고각을 좀 노려봐도 될 것 같죠. 전체적인 큰 채널은 지금 이렇게 타고 가고 있거든요.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약간 지금 힘을 발산해주는 모양이니까. 그쵸. 저도 뭐 최소한 이런 공간 좀 터치해주고 가길 바랬어요. 이런 공간 터치해주고 가길 바랬는데 채널을 근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좀 그렸었는데 이거보다 지금 그린 이 채널이 좀 더 합리적인 채널인 것 같네요. 지금 이 지표 이후로 여기 이 공간부터 좀 채널을 그려보는 게 좀 합리적인 채널인 것 같네요. 일단 여전히 저는 좀 이 채널의 상단부에서 실패하고 이제 매도 나오는 거를 좀 기다려 볼게요.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 이게 또 수상해요. 진짜 이전에 올라올 때랑 좀 다르죠. 이게 움직임이 좀 상당히 강하게 튀어 올라가지고 좀 그 튀어오른 힘을 좀 약화시키는 걸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숏이 근데 진짜 까다로워요. 근데 진짜 팩트로 네, 매수세가 워낙 세다 보니까 이게 언제 어디서 돌릴지 알 수도 없고 언제 어디서 돌릴지 알 수도 없고 보통 이렇게 매도로 갈 때 보통 매도 원웨이는 잘 안 나온다는 말이죠. 원웨이는 보통 잘 안 나오고 좀 갈리면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매도 타점 잡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 네. 매수랑 모양이 달라요. 확실하게. 매도로 진입을 할게요. 손절은 좀 위로 두겠습니다. 이거 또 돌리나요 설마? 잠시만요. 손절이 이것도 나갔네요. 와, 쉽지 않은데요 오늘. 오늘 3패요 3패. 쉿. 네, 저는 좀 스캘핑 형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좀 MDD를 맞은 계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중간에 좀 청산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상당히 까다롭네요. 일단 이러면 MNQ로 좀 넘어갈게요. 장이 좋다고요? 쉽지 않은데요. 저는 보통 12시 반 정도까지 해요. 12시 반? 보통 1시간 정도 매매합니다 저는. 그쵸.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. 오늘 추세가 좀 더 큰 그림의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 매도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일단 초반에 매수 셋업을 탔죠. 초반에 매수 셋업 타고 손절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로 어느 정도 뷰를 전환해서 매도 셋업을 탔는데 또 손절을 맞았어요. 글쎄요. 어렵네요. 금리 인하 가능성이요. 오늘 일단 근데 장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. 네네, 몽크님도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일단 3패네요, 오늘 일단. 글쎄요. 일단 매수 실패하고 내려오는 공간에서 일단 매도를 노려보는 게 저희 플랜인데,
일단 여기도 손절을 맞았어요. 일단 눌림으로 좀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안 주는데요, 기회를. 또 놓쳤어요. 어렵네요. 어려워요. 한 번 담아볼게요. 그래도 일단 한 번 정도 매매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가 뭐 마지막 찬스일 것 같은데 200틱으로 좀 볼까요? 이거 또 돌리면 진짜 저 오늘 뭐 완전히 그냥 패배네요. 이거까지 만약에 손절 맞으면 힘내보자. 나스닥. 오케이, 일단 한 계약 익절했네요. 한 계약 익절하고 한 계약은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. 채널 하단부까지는 일단 공간이 좀 있어요. 지금 이미 좀 MDD 올라온 상황이니까 좀 길게 보겠습니다. 길게 보자고 얘기한다마자 바로 돌려버리네요.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네요. 힘내보자 위에만 바람 아닙니까? 맞긴 하죠. 오늘 근데 진짜 어렵네요. 무엇이 문제였을까요? 일단 첫 번째 공간은 제 생각에 좀 잘못됐다기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첫 번째 박스 침공한 공간은 이거는 매매가 좀 안 될 것 같고, 이 공간은 두 번째는 괜찮아 보였거든요. 제 생각에 두 번째 괜찮아 보였고, 그 다음에 약간 이런 채널 그리면서 내려와가지고 원래는 이런 공간 맞고 이제 떨어지는 그걸 노렸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. 나오지 않아서 좀 채널 자체를 좀 수정을 했고, 이렇게 좀 채널을 그렸고 맞고 떨어지는 공간에서 이제 매도 진입했는데 여기도 손절을 맞았네요.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여기에 움직임이 제가 수상하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글쎄요, 오늘 좀 복귀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네요. 오늘 좀 크게 맞았어요. 그래서 계좌 빨간 것들이 좀 많네요. 오늘 계좌가 다 빨간불이에요. 쉽지 않네요. 제가 이 라이브 한 이래로 가장 큰 손실을 맞았습니다. 매매법이 채널이신가요? 아니요, 채널은 아닌데, 채널이 어떻게 보면 추세를 어느 정도 가늠한다기보다 어느 정도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일단 이 공간에서 일단 매수였는데 그게 실패해서 아래 공간 매도. 이게 채널이 어떻게 보면 채널로 매매한다기보다 채널이 어떤 기울기도, 지금 추세의 기울기도 어느 정도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힘의 세기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,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는 거죠. 채널을 그리면서, 채널을 보면서 매매한다기보다. 그쵸, 오늘 사실 둘 다 나올 수 있는 장세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죠. 왜냐면 여전히 이렇게 240분급 차트 보면 조금 저기 됐는데, 240분급 차트 보면 아직까지 이 기울기가 이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. 그래서 여전히 매도 추세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었고, 근데 이제 30분급 차트에서 지금 매수로 어느 정도 힘을 꽤 끌고 온 공간이에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또 매수가 유리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서, 그래서 일단 처음 자체는 일단 매수 플랜이었고, 매수 플랜이 실패하고 어느 정도 피봇 아래로 깨지면서 내려오니까 매도 플랜이었는데 그것마저 앞에서 손실을 맞으면서 좀 장이 까다롭게 흘러가네요. 그렇죠. 매도 4시간 봉에서 장기 추세가 좀 명확했죠. 계속해서 고점을 저런 식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채널인데 낮추고 있었잖아요.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낮추고 있었으니까 고점을.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매도 추세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오늘 일단 좀 손실을 크게 맞았네요. 자,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무료 계좌 추첨 이벤트 있는 거 잊지 마시고, 내일 일단 12시 반 예정이에요. 12시 반에 무료 계좌 이벤트를 할 예정인데, 그것보다 조금 일찍 할 수도 있어요. 오늘같이 좀 매매가 잘 안 되거나, 혹은 매매가 잘 돼서 일찍 끝나거나. 잘 돼서 일찍 끝나면 좋겠네요. 아니면 매매할 게 더 이상 없을 것 같거나, 그런 식이면 무료 계좌 아니고 50% 계좌 이벤트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, 다들 수고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외쳐볼까요? 매매 끝! 매매 끝! 안녕. 네,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